어린 시절에는 오빠와 무척 친했다는 40대 여성 유 씨. 하지만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은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는데요. 돌아가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유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와 오빠는 출가 외인인 딸에게는 집안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유 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오빠와는 멀어졌는데요. 그런데 얼마 전 유 씨는 어머니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오빠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부모님의 수십억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오빠로부터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찾고 싶다는 유 씨. 유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예, 오늘 사건 상담실은 상속 문제로 오빠와 갈등을 빚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. 이 오빠와 이 여동생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원래는 사이가 좋았는데 15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겼군요. 사실은 갈등이라기보단 지금까지 이 40대 여성 의뢰인이죠. 이 전업주부신데 이분이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들어보시죠. 그러니까 잘할 때는 오빠가 10년 터울 위에요. 여동생을 굉장히 챙겼을 것 같습니다. 또 실제로 챙겼다고 해요. 사이좋게 자랐는데 문제는 이 아버님이 사업가셨기 때문에 유복하게 성장을 했습니다. 그러다 오빠도 가정을 꾸리고 또 이 여동생분도 가정을 꾸린 거예요. 그러면서 다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.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부를 축적했는데 아버지의 평소 이야기를 되새겨보면 자, 재산은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. 그리고 어머니 잘 모셔라. 이게 평소 아버지의 유지였다는 거예요.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이 어머니와 오빠의 입장이 돌변한 것 같습니다. 네. 출가 외인이니 한 푼도 못 준다. 야, 이 출가 외인. 정말 좀 오랜만에 듣습니다. 아직도 이게 있네요. 그래서 이 여동생은 좀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. 하지만 집안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인감 도장을 오빠에게 준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동생은 상속 포기를 시켰겠죠. 그리고 이 재산은 30억 상당이었는데 여동생은 정확한 재산 규모도 몰랐어요. 이걸 아마 어머니와 오빠가 고스란히 상속받은 것 같습니다. 예.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. 그냥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을 생각하지 않는 엄마도 그렇고 아마 오빠에게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. 덧붙여드려야 됩니다. 예.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예. 현금 1,0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좀 그랬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왜 마음이 좀 멀어지잖아요.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1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즈음에 이분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다고 그래요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또 뭐 그 당시에 뭐 이 여성이 부모 재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뭐 좀 큰일 난다.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 사업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. 이분 예, 예. 입장에서. 그러니까 과거 일이 생각 안 나겠습니까? 과거 일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 푼도 못 주겠다던 어머니하고 오빠 생각이 나겠죠. 또 원망스럽기도 하겠죠.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뭐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좀 하지만 오빠하고는 거의 연락을 두절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재산을 거의 지금 못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오빠에게 증여를 해줬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. 얼마나 또 더 서운했겠죠. 이분도 서운하지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답답할 만한 내용인데 결국은 전 재산을 딸에게 뭐 1,000만 원 외에는 한 푼도 사실은 안 준 것이고 엄마와 오빠가 뭐 나눠 가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례자는 어머니와는 종종 연락을 하면서 그래도 지냈습니다. 어머니니까요. 근데 어머니가 아플거나 뭐 몸이 안 좋거나 할 때 병원에 누가 데려갔느냐? 딸이 데려갔습니다. 오빠가 아니라. 그리고 이제 심적으로도 어머니가 이러다 보니까 딸에게 이제 많이 기대면서 잘 지냈어요.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최근에 보청기가 필요한데 보청기 살 돈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. 왜냐하면 그 큰 재산을 나눠 가졌는데 그래서 아니 어머니 왜 보청기 살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?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내가 몇 해 전에 너희 오빠에게 매달 생활비를 얼마를 받기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나 상가
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전 재산을 오빠에게 다 넘겼다.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내게 아니라 명의가 오빠 거고 나는 오빠에게 너희 오빠에게 매달 1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으며 살고 이미 몇 년 전부터 130만 원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보청기를 살 돈이 없어서 재산 한 푼 받지 못한 딸에게 보청기를 좀 사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. 전 재산을 친오빠에게 이제 증여를 했는데 생활비 받는 명목으로요. 근데 이런 얘기는 네. 여동생이나 딸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중요한 얘기잖아요. 당연히 가장 상의를 해야죠. 그 분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딸하고 훨씬 말이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예. 미주알, 고주알, 아픈 거 지금 뭐 보청기 얘기 다 딸하고 시시콜콜 얘기하고 아들하고는 정말 뭐 이 한 달에 몇 번 안부전화할까 싶은데 그런데 이 몇 해 동안 속였어요. 그리고 어머니는 끝까지 지금 속이고 계세요. 뭐냐면 15억 원 이상을 아들에게 다 통으로 증여를 했는데 딸에게는 아니야. 재산 다 합쳐봐야 10억 원밖에 안 돼. 이 금액을 또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.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받으시느냐? 한 달에 130만 원을 받으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부식비와 생계비, 기초활동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 보청기 비용 이런 거는 딸에게 또 손을 벌려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. 한번 10억 원을 월 130으로 나눠보십시오. 네. 몇 년 드려야 되는지. 네. 이게 좀 안 맞는 장사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딸은 정말 섭섭해졌고요. 어머니가 그 아들 이야기만 들은 것, 오빠 이야기만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. 효도는 딸이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죠. 궁금증입니다. 그 15년 전만 해도 사실 그 유사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죠. 또 워낙 집안 분위기가 이제 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자랐던 집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 유산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전 재산을 다시 오빠에게 줬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. 지금이라도 내 몫의 아버지의 유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.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한 어머니의 전 재산 15억 중에서 내 몫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?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.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 좀 답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건 반영이 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효라는 게 있는데 예. 이게 15년 전이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남긴 30억이라는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 이 아버지가 그때 사망할 당시 유언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지금 예, 이 사례자의 사건에 얘기로 나왔죠. 확인이 되죠. 예. 유언을 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는 상속회복 청구권이라고 해서 본인의 상속분 전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. 네네. 그러니까 유류분이라고 해서 2분의 1이 아니고 원래 이제 어머니는 1.5, 자녀들은 1씩 1. 똑같이 받잖아요. 그럼 7분의 2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30억, 뭐 한 32억 정도 된다고 따지면 뭐 해다가 뭐 한 12억 정도, 그러니까 뭐 한 8억에서 9억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네. 하셨던 것처럼 이 상속 회복 청구권에 이제 이건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. 그 기간 안에 딱 해야 되는 거 시효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부모님의 사망한 사실을 아는 날로부터 3년 3년. 아니면 있었던 날부터 10년인데 뭐 일단 아버지 사망하신 건 지금 이 사례자분이 알고 계시잖아요. 예. 그러면 3년,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하고 3년 뒤에 더 이상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이건 동의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.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궁금증 그 아버지 15년 전에 내가 받았어야 될 아버지 몫을 받을 수 있나요는 받을 수 없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그러면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류분 이런 것도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유류분은 1년 안에 해야 되고 또 상속 개시 후 10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버지상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예, 예. 자,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또 있죠. 어머니가 지금 15억. 을 예. 줬는데 이 조건부 증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130만 원 매달 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지금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정확하게 어떤 계약서가 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130만 원을 매달 계속 받아왔다고 가정한다면 이 조건부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아니면 조건부 증여에서 이 조건을 못 이행했던 걸 그 이후로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예. 그러면 해제라는 얘기는 이 얘기인가요? 지금 이제 조건부 증여를 어머니가 했다는 해제한다는 거죠. 어머니 얘기죠, 그거는. 어머니가 해제라는. 근데 딸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? 지금 그러면? 현재는 뭐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이 따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아, 왜냐하면 어머니가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를 한 그렇군요. 사람의 마음으로 예. 증여를 한 거 그리고 또 심지어 증여를 한 걸 뺏지도 못해요. 예, 예. 다만 이제 이거는 좀 가정입니다만 어머니가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예, 예. 이제
원래 같이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죠. 한쪽한테 다 주는 게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생전에 미리 줘버리면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으니까 생전에 공동상속에게 미리 준 재산은 다 상속재산 포함을 시킵니다. 예. 그럼 어머니가 사망을 할 때 첫 번째, 뭐 지금 분위기라면 이 어머니는 아들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. 유언을 만약에 한다면 본인 상속분 7억 5천만 원 중에 네. 절반인 3억 7천5백만 원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어머니가 그냥 아들한테 다 줬으니까 난 유언을 안 하고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때는 상속 회복 청구권의 문제로 이 아들 이제 장남에게 7억을 다 청구할 수, 7억 5천만 원을 다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, 이제 문제는 매달 생활비 130만 원씩 주잖아요. 예. 그러면 이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이 아들이 계속 기재를 해서 만약에 뭐 10년 정도 된다, 그럼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상속분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.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상담자 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고요. 예. 이제 혹시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1년 이내입니다.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다.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마음이 너무 착했네요.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권한을 좀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. 반면에 예. 이 아들이 좀 저는 나빴다고 보는 것이 예. 어머니한테 월 130만 원 드리면요. 1년에 1,500만 원쯤 드리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10년 드려야 1억 5천이에요. 15억이죠. 예. 이 어머니는 100년 사시면서 생활비 받으셔야 됩니다. 예. 그럼 어머니가 딸 생각해서 좀 증여 취소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아까 추가 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 딸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한테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. 하나도 예. 받은 게 없는데 매달 친정어머니,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장모님한테 지금 계속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봐서 어머니가 좀 증여 취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근데 이제 생각이 장 들어요.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 어머니가 증여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. 안 되잖아, 지금. 증여는 한 번 준 거는 못 받습니다. 되죠. 못 예. 뺏어요.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행을 만약에 생활비를 안 준다. 그렇다면 할지 몰라도 그러네요. 매달 130만 원을 보내면 이 어머니는 증여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. 증여했을 경우는 이제 끝나는 거고,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매달 130만을 주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청구 소송을 다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, 저희가 제목을 출가 외인이라 뭐 오빠만 상속을 했는데 출가 외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. 옛날 말이고요. 네. 남녀 구별 없이 상속분이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요. 혹시나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예. 그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예. 좀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좀 오늘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.